네, 21대 국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현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임기를 이제 마무리를 다음 주면에 하시게 될 텐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당연 계속 남아 계실 거니까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단계의 비대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전당대회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룰 얘기도 그냥 들어간 것 같고 적당한 시점 뭐 언제 치르겠다 이것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그 실무는 계속해서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룰 문제인데 이 룰 문제 논의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룰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공론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따라서 이제 당연하게 다른 것들도 지금 연달아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은 그 당원 투표 100%잖아요. 네네. 당심이 100% 네네. 실리게 되는데 네네. 이 룰은 좀 손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내 인사와 공직자의 어떤 그 선출 방식은 달라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이런 어떤 공직자는 뭐 예를 들면 한 5대5 정도로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사실은 한 3대7로 당 대표를 그 전에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선출에 이제 100% 이렇게 바꾸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총선에 이제 참패를 한 게 예. 이런 어떤 민심의 반영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일부의 또 의견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총선 참패를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 삼는다면 여론도 이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당원이 한 80만 정도 되는데 예. 영남의 비중이 큽니다. 수도권 네.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에 당원이 많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에 당원의 어떻게 보면 좀 의사를 보완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당원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구체적인 룰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시기도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 간에도 뭔가 지금은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말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뭐 출마로 기울고 있다는 말도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SNS로 일단 글을 좀 쓰면서 현안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인데 이건 좀 나오기 위한 몸풀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한 50대 50에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았나. 50에서 좀 더 올라갔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일단은 뭐 양지 도서관의 모습을 보인 것도 원희룡 장관과 같이 식사를 한 거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SNS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그 위원장이 나오든 안 오든 이제는 좀 SNS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이런 의미로 보는데 저희가 그 지난 총선 참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온라인전의 참패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골드 버튼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0만 유튜브. 예, 정치인 중에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100만 유튜브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고양이 사진만 하나 그 대문에 올려놓고 전혀 페이스북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온라인을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온라인 전에 있던 참패도 큰 원인이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럼 유튜브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온라인 매체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최근의 글들이 논란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골드버튼 얘기하셨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SNS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 아마 홍준표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SNS 글도 엄청나게 올리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소통을 위해서 만든 그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엔 좀 논란인데
최근에는 본인이 어떤 탈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까지 올리셨다가 이게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저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보면서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실수하셨다 이런 어떤 느낌이 딱 드는 게 항상 홍준표 시장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당을 지켜오면서 진짜 탄핵된 전국에서도 당을 이끌어왔다 그런 네.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나는 본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 실개천 지류다 이렇게 지류다.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류가 탈당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게 이게 이 실수했구나 이런 어떤 딱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이제 이거는 뭐 가랑치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또 정정도 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탈당은 실제로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되는 건 싫다는 표현이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또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어린애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줄을 서가지고 우리를 지옥의 맛을 보게 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더라고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뭐 견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겠죠. 다음 차기 유력 그 대권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벌써 이제 어떤 사전 어떤 예설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쟁일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초기 그 전국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당내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또 정부 인사들이 수사받고 또 수사받는 와중에 또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그런 당시에 또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데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좀 지나친 표현과 또 지나친 이런 것을 하면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견제 비판에 원래 있던 초반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좀 퇴색되면서 좀 희화화되지 않나.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자체의 어떤 말의 무게가 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당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경쟁이 아닌 어떤 분란의 어떤 그런 어떤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좀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의원님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홍 시장 발언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본인이 당을 이끌면서 겪었던 아픔이 떠올라서 말을 하시는 걸 거다. 라고 해서 저는 약간 옹호하시는 옹호파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있으나 좀 과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당 대표로서 느꼈던 그런 거는 사실은 충분히 좀 이해가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이제 더 이상 나가서는 그런 본인의 어떤 본래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되고 희화화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나가셔도 된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졸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뭐 이게 그 의원들과 홍 시장 간의 어떤 감정적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표현하는 의원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선제 공격을 했었죠.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 작용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당내 사실은 인사들 간에 이런 게 사실 건전한 어떤 경쟁 내지는 어떤 당의 어떤 생동감이 있는 이런 정치적 면을 보이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언론이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을 비판한 거는 잘 실지를 않는데 당내 인사들 비판한 건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이제 당내 싸움은 또 기사화가 많이 되죠. 잘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또 정치인으로서는 또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국은 말이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좀 명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전국입니다. 아마 28일에 표결이 있을 거라서 이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표결에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활동들을 하던데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을 움직일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편지 받아 보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편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의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겠다고 이런 어떤 걸 밝혔던 만큼 이런 어떤 내부 어떤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은 다른 의원들한테 일부 영향을 저는
미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나, 그러나 이 특검의 어떤 진정한 어떤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점, 특히 네. 윤석열 정부에 미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 당의 어떤 문제점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낙선 또는 낙천하신 분이 58분이 계시고 그 이탈표는 17표가 나와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일단 그 정도 표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김웅 의원은 10명 정도 이탈표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본인이 듣기로도 반대를 명확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힌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된다는데, 의원님이 좀 주변에서 들으시기에는 뭐 그 정도 인원수가 그 정도는 있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이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좀 도와달라 하면 예예 하죠. 그렇지만 이제 다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네. 사실은 김웅 의원이 말한 것보다는 현재 공개적으로 말하신 분들의 어떤 숫자는 훨씬 더 적지 않나. 그리고 실제 또 행동을 할 분들도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그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를 던진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들 참석을 하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 본회의니까 웬만하면 다 가시겠죠? 이번에 민주당이 한 가지 고마운 거는 끝까지 국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네. 민주당이 참 고마운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런 어떤 특검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상권 분립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입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집행부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특검은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상권 분립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보충성, 예외성, 특히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대원칙을 허문 민주당이 이런 어떤 특검 어떤 공세, 특히 이번 한 번으로 지금 특검이 끝나지 않죠. 이제는 줄줄이 이제 특검 전국을 몰고 가면서 그것을 이제 결국은 또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민주당 공세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21대는 물론이고 22대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특정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런 특검 공세에 저는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뭐 잘 가다가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이 당선이 불발이 되면서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당원들의 주권을 강화하겠다. 심지어 어제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거로는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겠다고 해요. 물론 정당이라는 게 당원들 의사를 좀 존중하고 반영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건 거의 뭐 당원들이 당을 운영하게 되는 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원 주권국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당원의 어떤 권리를 더 어떻게 보면 보장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지 기반의 기본은 이제 당원인데, 저희가 지금 총선 참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돈을 내는 당원을 저희는 책임 당원이라고,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80만이고 민주당은 234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돈 내는 어떤 방식이 민주당은 이제 1년에 몇 번만 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좀 더 당원의 자격이 좀 유연한데,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당원 기반이 사실상 게임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당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확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를 보면서 하나 좀 민주당이 좋은 점은 어쨌든 지금 보이는 게 이재명 사당화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수면 아래에는 반드시 이재명 어떤 대표였던 의사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또 당이 좀 살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명심이 실리는 줄 알았더니 우원식 의원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있지만 또 그 선거하는 와중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을 강제로 주저앉히는 거라든지 또 뭐 그걸 통해서 또 후폭풍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민주당의 이재명 이런 대표가 거의 독재화를 했을 때의 이런 어떤 문제점이 그대로 지금 도출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동시에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지난번 국회의장 경선을 보고 아 민주당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좀 살아 있구나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민주당 개딸들 사이에서는 수박 색출해야 된다. 우원식 의원을 뽑은 사람은 수박이다 뭐 이러면서 지난 국회 때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수박은 아무 죄가 없는데 자꾸 예. 수박이 네. 몰렸는데 원래 이제 사람하고 처음에 과일 비유했을 때 뭘 처음에 등장한 과일이 뭔지 압니까? 뭐죠? 처음에 바나나가 나왔어요. 바나나. 예. 바나나가 뭐냐면은 그 교포 우리 재미교포나 이런 걸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하고 똑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까면은 이제 뭐 어떤 백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예. 사실 바나나하고 조롱을 한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이제 수박이 등장했는데 이게 수박 논쟁은 민주당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제 이번 총선 전에 탈당하지 않은 민주당의 과거 의원들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 수박하고 뭐 수박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수박 당도표까지 이제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도가 예, 있었어요. 당도별로 쭉 있어가지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공천에 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나가니까 이제는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의 또 수박의 어떤 분류표가 네. 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했던 민주당이 사실은 좀 강점이 어떤 당내 민주화 내지는 다양한 목소리라고 스스로 자부를 해 왔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재명 당화되면서 이게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당으로 예. 확실히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 변질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강성 친명들을 그 법제사법위원장에 국회의장은 뭐 이미 이렇게 됐으니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좀 더 센 사람 앉히자. 그래서 뭐 추미애 정청래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할 모양인데 박주민 의원한테는 또 뭔가 비판적인 글을 뭐 붙였다고 하고 뭐 이래요.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당원들이 거의 뭐 상임위원장까지 임명을 할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 공산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으로 이제 흐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22대 계획시가 돼서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이제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간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요 어떤 상임위원장 예를 들면 뭐 운영이라든지 뭐 또 이제 과방이라든지 이런 때는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홍석준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